깨웠다 재우기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보려고 해요. 깨웠다 재우기라고 말만 딱 들으면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지금 겨우 재웠는데 맞아요. 얘를 또 깨워? 막 이런 느낌이 또 들어서 깨웠다 재우기 도대체 어떤 건지, 깨웠다 재우기가 또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에도 이게 나와요. 깨웠다 그래요? 재우기가. 아기가 새벽에 깨는 시간이 일정하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잘만 한다면 효과가 좀 있기도 하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잠이 부족해서 가뜩이나 피곤한 엄마 아빠가 애가 자고 있으면 그때라도 좀 자야 되는데 깨서 울지도 않은 아이를 나중에 잘 자게 하기 위해서 깨웠다가 재워야 한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이 전략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야경증이 좀 심한 아이들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면교육 공부하기 전에도 저도 사실 이 방법을 몰랐었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기를 어떻게 재웠는데 왜 깨워 잘 자는 아이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완전히 깨버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쉽게 도전하기는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어렵죠. 꼭 어렵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네. 네. 베이비 위스퍼에서 설명하는 깨웠다 재우기를 살펴보면 아기가 자다 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잠이 들고 나면 30분 후에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짝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거나 약간의 이렇게 변화를 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또 아기가 완전히 깨기 전에 살며시 토닥여서 재웠는데 만약에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고 아니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만 살펴보면 사실 낮잠 영장과 비슷하죠. 더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맞아요. 수면 주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완전히 잠을 깨우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잠에서 깨기 전에 미리 어떻게인가 해보라는 것이니까 수면 주기를 고려해서 낮잠을 연장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비슷하네요. 생각하면 쉽겠네요. 아기의 수면 주기는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아기 수면 주기를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수면 주기를 보시면 45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잠이 들고 나면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아기가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한 1, 20분 깊은 잠을 자다가 다시 얕은 잠으로 빠져나오는 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가 사실 느끼는 불안한 시간? 약간 깰랑말랑 막 이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때 양육자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조를 하시다가 아기에게 이제 미리 개입을 하시는 거죠. 깨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뭐 자세를 바꿔서 토닥인다거나 뭐 공갈을 쓰시고 있다면 공갈 젖꼭지를 물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장을 시도하시면 돼요. 연장을 시도하고 성공이 되면 이제 한 주기를 좀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면 주기로 연장을 통해서 좀 더 길게 잘 수 있는 거죠. 깨웠다 재우기 방법은 습관적으로 깨는 아이. 매일 그렇죠. 비슷한 시간에 이제 깨는 아기. 특히 야경증으로 좀 힘들어하는 아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새벽 1시에 매일 정말 시계처럼 똑같이 깨는 아기라면 언제쯤 깨우다 재우기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베이비 위스퍼에서 말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다 깨는 어린 아기에게 맞아요. 권장하는 네네.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기도 한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넘어가면 깨웠다 재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극이 돼서 네. 오히려 깨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먼저 깨웠다 재우기를 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아기들이 습관적으로 깬다면 이유를 먼저 찾아봐야죠. 낮잠은 어땠는지, 네네. 수면 의식은 어땠는지, 낮 수유량, 뭐 수유 시간, 마지막 수유 시간은 어땠는지 이런 걸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데도 새벽에 자꾸 정해진 시간에 깬다면 아기의 수면 주기를 생각해 볼 때 항상 깨는 시간으로부터 대략 15분쯤 전에 살짝 깨웠다가 다시 달래서 재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깨우기는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다닐 무렵의 아기에게 야경증이 있을 때, 야경증은 4살에서 7살 네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야경증의 좀 약한 형태인 혼란각성도 2살에서 4살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럴 때 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잠들기 시작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나는 시간을 생각해서
그보다 대략 1시간 전에 깨웠다 재웁니다. 이때는 수면 주기도 이제 성인과 거의 비슷해지고 60분은 넘거든요.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 꼬이기 전에 다시 새 수면 주기를 시작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경증은 양육자가 바라보기가 되게 무서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야경증이 있다면 좀 힘들더라도 깨웠다 재우기를 하고 싶은 어떤 동기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또 깨웠다 재우기라는 이름 때문에 맞아요. 얘를 깨웠다 재우라 그러면 완전히 얘를 깨워서 음. 다시 재워야 되는 건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양자분들께 깨워 재우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깨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또 이제 완전히 깨워야 되는 줄 알고 네.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완전히 자는 아이를 깨우라는 말이 아니고 아기를 비몽사몽 살짝 깨워서 늘 습관적으로 깨는 그 수면 주기를 바꿔주자는 의도예요. 그래서 자는 아기에게 미리 이제 깨울 때 등을 살짝 토닥여 준다거나 잠자는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갈젖꼭지를 물린다거나 이런 자세를 통해서 미리 깨워서 그 주기를 바꿔주는 거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큰 원령의 아기들은 사실은 안아서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들 자체가 굉장히 큰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민하거나 그렇다면 안아 올리지 말고 안아 올리더라도 최소한의 자극 정도 내려놓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양육자하고 밀착을 해서 조심스럽게 내려놓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아, 맞아요. 완전히 깼다가 다시 재우는 경우 오히려 그 시간에 깨서 놀아달라고 맞아요. 하는 더욱 안 좋은 음. 수면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경증이 있는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 때는 이 말은 조금 다른 네, 얘기가 맞아요. 되는데요. 네. 그때는 비몽사몽했다 다시 재우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깨우면 거의 완전히 깰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완전히 낙 같은 각성 상태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깨웠다가 다시 가벼운 수면 의식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이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도 뭐 똑같을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아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의 성향과 기질, 환경 모두 다 잘 체크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달래기 방법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달래기 방법으로 유난히 잘 달래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걸 찾기를 노력하시고 음. 일단 그게 먹히기 시작했으면 다음에는 항상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달래는 게 좋겠죠. 네. 우리 아기에게 딱 맞는 좀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알잠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알잠 소아과를 검색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